자, 데이터베이스 뭐 A4 있으면 존재하면 뭐 이거는 이제 아니까 빨리빨리 그냥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생성 크리에이트죠. 자,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생성, 그 다음에 선택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회원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크리에이트. 자, 원래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사원 테이블에다 부서 테이블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뭐가 추가된대요? 멤버라는 테이블을 여러분들 만들래요.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원 테이블. 그래서 여기다가 멤버라고 쓰고요. 근데 멤버 쓰면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이렇게 만들 거고요. id int unsigned null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런 것도 대문자로 그냥 써줄게요. primary 그 다음에 auto 제한이 없네요. auto 그리먼트 그냥 쓸게요 제가. 자, 어토인크리먼트 써주면 되고 레지데이트도 네, 데이트 타임 난날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가 있대요. 로그인 아이디 뭐 로그인 아이디라 써도 되고 유저네임이라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50자 정도만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난널 똑같이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가 있네요. 자,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잡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라는 거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암호화 처리돼서 저장이 됩니다. 암호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길게 잡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임 그냥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난널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죠. 자,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서 지금 오류가 났죠? 캐릭터 난날 센텍스 에러는 1064 난날 17분 GHL 잘못 썼군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회원 2명 만들어 달라고 하죠. 자,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2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하나는 인서트 인투로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했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써도 되거든요. 레지 데이트 나우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도 제가 업데이트 데이트는 안 만들었죠. 레지 데이트만 있으니까 그냥 수정 날짜라니 작성 날짜로만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자, 로그인 아이디 유저 1,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도 유저 1 이렇게. 자,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임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방식은 제가 뭐라 했다? 인서트 인트라고 쓰고요. 똑같이 멤버 쓰는 거예요. 여기다. 멤버 쓰시고 현재 이제 레지데이트가 있으니까 레지데이트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 쓴 다음에 뭐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밸류스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여기는 나오고 나오 써주면 되고 유저 2 홍길 순이죠. 그러니까 요 방식도 있고 이 방식도 있고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요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얘는 요거 다 이제 물론 이제 뭐 보는 방법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위에 있는 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잘 되죠? 똑같이. 자, 무조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잘 생성이 됐는지. 제가 홍길동을 하나 더 만들었네요.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다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실행하고요. 했고 select from 됐어요. 뭐야? 제가 또 두 번 실행했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DB번은 요게 살짝 불편해요. 한 번에 실행하는 게 이제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요즘 쿼리 안정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또 드래그 해가지고 실행되는 게 또 안 되더라고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원 2배 증가라는 쿼리를 만들어 달래요. 그 다음에 100만 명이 넘을 때까지 뭐 반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이제 UUID라는 게 있거든요. UUID라는 건 뭐냐면 그냥 유니크한 뭐 번호를 그냥 생성하는 문법이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죠? 계속 이제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유니크하게 얘네 중복되지 않은 유니크한 번호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UUID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 만들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컨캣이라는 건 뭐죠? 뭔가를 합칠 때 사용한다 했죠? 그죠? 컨캣 1, 2, 3 뭐 이런 식으로 쓰면 1, 2, 3 합쳐지죠? 그죠? 뭐 이렇게 더했잖아요. 1, 2, 3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elect 뭐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select length라는 것도 있는데 자, length가 뭐죠? 길이죠.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6 나와요. 6 보이시나요? 왜 그러냐면 이 SQL에서 한글 하나당 몇 바이트로 취급되냐면 3바이트로 취급됩니다. 3바이트. 그럼 제가 여기다가 ABC 써볼게요. 자, 얘는 뭐 나와요? 문자는 하나당 몇 취급된다? 1, 그러니까 1바이트 취급되는 거야. 한글은 3바이트 취급되는데 얘는 이제 하나당 문자는 1바이트 취급된다. 그러니까 한글이랑 조금 문자랑 조금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이걸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합칠 수가 있거든요. select 해가지고 UUID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컨캣도 마찬가지.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 그냥. 여기 쓰고 length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그냥 이런 형태로 그냥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순서가 레지데이트,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처음에는 now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컨캣 쓰면 되거든요. 컨캣 써서 유저 대시한 다음에 UUID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 로그인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름은 어떻게 해줄까요? 이름도 UUID 그냥 이름은 아무개라 써볼까요? 아무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실행했을 때, 자, 그냥 아무개 나오죠. 그죠? 아무개 해가지고, 뭐, 이름이 나오는데, 뭐, 물론 이제, 뭐 네임이라 해가지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방식대로 해요. 자, 왜냐면 이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뭐 중복된 이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요거 했다 해가지고 데이터가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insert select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 지금 레지데 순서대로 레지데이트,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하고 나서 자, 실행됐죠? 그럼 실행됐을 때 이거 셀렉트해서 확인해 보면 뭘까요? 자, 데이터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그죠?
자, 지금 보면 UUID가 이제 로그인 아이디, 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를 몇 개? 100만 개 만들어야 돼. 100만 개. 자, 그럼 100만 개를 만들 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셀렉트라고 쓰시고 셀렉트 아이디 값은 굳이 이제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now concat 그 다음에 concat 아무개 이 정도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rom 멤버라 써볼게요. 멤버. 자, 그러면 이제 멤버 테이블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이제 이 녀석들만 쓰면 한 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쓰죠? 자,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즉 멤버 테이블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현재 3개죠. 왜냐면 아까 데이터 추가했기 때문에 총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3개만큼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형태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뭘로 합치면 된다? insert into로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썼을 때 어떻게 되냐면 개수만큼 증가가 돼요. 개수만큼. 자, 보이시나요? 6개 나온 거.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또 하면 몇 개 나오겠어요? 그죠? 아니 6개니까 6개 플러스 즉 12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만큼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보이죠? 12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한 번 쓰면 당연히 몇 개? 24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 하다 보면 100만 개 만들어지. 무시하시고요. 뭐야? 무시하세요. 자, 근데 자 실행할 때마다 실행 속도 굉장히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지금 몇 초 걸렸어요? 만들어진데? 1.6초 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데이터는 한 19만 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업데이트 로우 해가지고 나오죠. 업데이트 로우 보이시나요? 19만 개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저는 100만 개 정도 해볼 건데 100만 개는 저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테스트할 때 한 10만 개 정도만 테스트하셔도 되거든요. 100만 개 만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자, 거의 지금 3초 걸렸어요. 자, 또 해볼게요. 지금 30만 개, 이제 60만 개 만들어집니다. 거의 배수만큼 되는 거예요. 어우, 굉장히 오래 걸리죠. 10초? 70만 개?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더 오래 걸려요. 한 20초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군요. 자, 어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 20초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넘을 수도 있고요. 한 140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한 번에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들었네요. 한 150만 개, 26초 걸렸대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회원수를 확인해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셀렉트, 그 다음에 카운트 써주면 되겠죠? 그쵸? 카운트. 그럼 그 다음에 멤버. 그러면 당연히 몇 개 나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실행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150만 개 데이터를 세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근데 사실 보니까 지금 100만 개를 아까 보니까 100만 개를 훌쩍 넘었네요. 자, 그러니까 300만 개를 제가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어쨌든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개 정도만 만들면 되는데, 자, 근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걸 하고 나서 또 한 번 하면 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아까보단 빠르죠. 그죠? 왜냐면 아까는 이게 실행하는데 거의 한 10몇 초 걸렸다면 얘는 지금 이렇게 실행하니까 거의 한 1초? 2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패치드 실행에 2.167초 이렇게 걸렸다 나오는데 쿼리 캐시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SQL 같은 경우 쿼리 캐시라는 게 있어서 내가 실행했던 그 쿼리에 대해서 결과를 기억을 해놔요. 누가? SQL이. 그렇기 때문에 또 했을 때 나 기억하고 있는 걸 기반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컴퓨터의 성능마다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SQL이 내부적으로 쿼리 캐시라는 게 있어서 그걸 기억을 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억해 놓은 걸 주기 때문에 좀 빠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회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회원이 이 정도 있는 상태에서 유저 1이 있다고 해봅시다. 유저 1. 자, 제가 그러면 셀렉트 해가지고 from m이라 쓰고 where m.login id 해가지고 유저 1이라는 회원이 있대. 물론 지금 이제 유저 1이라는 회원이 없어서 검색은 안 되겠지만 유저 1이라는 회원 한 명 만들어놨죠. 그럼 검색 되겠죠. 자, 근데 해볼게요. 자,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 자, 지금 보시면 2점 몇 초 걸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검색 2점 몇 초 걸린 거면 빠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를 줘야 하는데 2초 이상 걸린다? 그건 느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사전 사용해 본 경험 있나요? 사전? 자, 사전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가지고 뭐 이걸 뭐라고 해요? 색인이라 하죠. 색인. 그죠? 색인. 자, 이런 식으로 색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색인을 통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색인이라는데 외국말로 바꾸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뭐라고 한다? 인덱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낱말을 찾아요. 자, 근데 사전을 찾을 때 우리가 보통 기억부터 히읗까지 전체를 다 찾지 않아요. 자,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풀스캔이라 하거든요. 풀스캔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스캔을 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단어가 요 중간쯤에 있대요. 중간쯤에. 자, 중간쯤에 뭐 디귿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단어를 찾았어요. 그러면 자, 디귿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단어 찾았기 때문에 그거를 히읗까지 끝까지 찾나요? 아니죠. 중간에서 찾았으면 쭉쭉 끊잖아요. 더 이상 안 찾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개를 만들다 보니까 300만 개가 만들어졌는데, 자, 어쨌든 요게 내가 원하는 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데이터가 100만 개 있다면 몇 번 비교하냐면 100만 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 100만 번. 근데 우리가 이제 대용량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빨리 찾는 경험이 있어요. 왜? 사전을 통해서, 사전 색인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저 1이라는 회원을 찾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린 이유는 뭐다?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 쿼리에서 풀스캔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뭘 한다? 풀스캔. 전체를 다 스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니크를 안 걸어줬어요. not unique. 요게 지금 우리가 작성한 쿼리의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체를 풀스캔한 것과 non unique. 자, 그러면 non unique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유저 1이라는 회원은 전체 회원 중에 몇 명밖에 없다? 그렇죠. 무조건 회원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원 만들 때 로그인 아이디 만들 때 유니크 키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죠. 그죠? 그러니까 유니크 키를 안 걸었기 때문에 유저 1이라는 회원이 중복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부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부여한 걸 떠나서 지금 데이터를 찾을 때 얘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유저 1이라는 회원이 중복이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체를 스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검색하는데도 시간이 어떻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앞쪽에 내가 찾는 단어가 있다 하면 우리는 보통 앞쪽에서 멈추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끝까지 다 이제 검색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실행을 해보면, 자, 시간이 어때요? 자, 오래 걸리죠? 그죠? 2점 몇 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검색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우리가 이 녀석의 성능을 조금 측정해보고 싶은 거예요. 측정.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성능을 측정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SQL 노캐시라는 게 있어요. SQL 노캐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자, 셀렉트 한 다음에
SQL 이거 나오나? SQL 노 캐시? 없네요. 노 캐시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select no cach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no cache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정확한 지금 성능이 요 정도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쿼리 캐시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쿼리 캐시. 그러니까 얘가 실행된 거에 대해서 SQL이 기억을 해놓기 때문에 이게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SQL 노 캐시라면 쿼리 캐시를 내가 적용하지 않고 쿼리 자체가 순수한 쿼리가 얼마 정도 걸리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뭐 지금 쿼리 캐시 꺼도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요 캐시, 요 쿼리의 순수한 뭐다?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검색하는데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빠르게 개선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개선을.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하라고 하냐면 여기서 유니크 인덱스를 누구한테 걸어라?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걸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그인 아이디에다가 유니크 인덱스를 어떻게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요? 그죠? 알트 테이블 이용해가지고 알트 테이블 이용해서 여러분들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크리에이트라고 이렇게 쓰고 크리에이트라 쓴 다음에 유니크 크리에이트 유니크라는 거 유니크를 만들겠다. 어떤 거? 유니크 인덱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유니크 인덱스니까 어디다가? 로그인 아이디에다가 온 멤버 그 다음에 멤버 로그인 아이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알터 테이블 해가지고 자 멤버 애드 유니크 인덱스 어디다가? 로그인 아이디에다가. 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뭘 하는 행위예요? 로그인 아이디에다가 뭘 건다? 그죠? 유니크 인덱스를 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로그인 아이디에다가 유니크 인덱스 걸려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니크 인덱스를 걸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DSC 해가지고 자 멤버 테이블 까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UNI 걸리는 거 보시나요? UNI, 그죠? 자, 이런 식으로 UNI가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니크 인덱스 걸면 유니크 인덱스가 뭐라 했죠? 중복 금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에 대해서 아예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로그인 아이디를 검색하는 속도가 어떻다? 굉장히 빠른 거죠. 왜냐면 사전도 만들 때 보통 어때? 단어를 먼저 심어요. 사실 데이터가 먼저 심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인덱스를 이제 세 개를 넣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 다음 유니크를 걸면 좀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시라도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유니크 인덱스 건다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예전에 여러분들 프라이머리 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1번, 1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프라이머리 키 넣으려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에러 났잖아요. 유니크도 마찬가지예요.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니크 인덱스 걸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는 뭐다? 테이블을 만들 때 애초에 유니크 인덱스를 안 건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이거 실행하는데 2점 몇 초 걸렸다면 2.1초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유니크 인덱스를 걸고 나서 자, 어때요? 시간이 대폭 줄었죠. 0.003초.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 뭐야? 유니크 인덱스로 보니까 어차피 유니크 인덱스라는 거는 SQL이 내부에서 얘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찬다 방금 빨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SQL을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DB 설계를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물론 여러분들 안 해도 돼요. 하다가 내가 만들어 놓고 뭔가를 이용했는데 로그인 하려니까 느려요.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너무 느리다. 그러면 그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가지고 그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튼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이제 빠른 건데 찾고서 검색을 그만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인덱스를 뭐 하래요? 삭제하래요. 그럼 인덱스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인 아이디라는 이름의 인덱스를 삭제를 해야 되니까 드롭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드롭 인덱스,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온 멤버,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버리면,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자, 로그인 아이디에 보시면 뭐가 사라졌어요? 자, 유니크 제거됐죠? 그러니까 제가 유니크 일부러 제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당연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 검색해보면 어때요? 다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점 이렇게 걸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아, 테이블 잘못 만들었구나.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겠어요? 드롭 테이블 해서, 자, 물론 여러분들이 사실 데이터가 실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운영하는 사이트가 운영하고 있는데 멤버 테이블 제거하면 돼요, 안 돼요? 사단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업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삭제해버린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 실무에서 여러분들 은행권 가보면 은행 DB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뉴스 보면 은행 데이터베이스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제거됐다. 그러면 난리 나는, 고객 정보 다 날라가. 그 사람 잘려요. 자칫하면 회사에서 고소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연습할 때만. 그래서 드롭, 딜리트, 뭐 삭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하지 마세요. 연습할 때만. 자, 그래서 삭제하는 거죠. 이 DB버가 좋은 게 뭐냐면 삭제할 때도 너 삭제하겠냐 물어봐요.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냥 바로 삭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주의해주면 되고, 자, 위에서 이거 만들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둘게요. 여기 밑에 보면 유니크 인덱스까지 걸어달라 하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유니크 걸면 돼요. 유니크. 자, 이렇게 이제 걸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회원 2명 생성해달라 했으니까 여기 회원 2명 생성하는 쿼리가 있으니까 만들고. 자, 현재 2명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저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다가 회원 수하기. 자, 몇 명 있나 확인 좀 할게요. 더 만들어야 되네. 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한 50만? 오, 됐네요. 딱 한 번만 더 하면 100만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유니크를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줬기 때문에 카운트 해보면 제가 100만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니크 인덱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찾으려고 한다? 금방 찾는 거죠, 그죠? 굉장히 빠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찾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다. 근데 강사가 여기서 만약에 멤버에 자, 네임으로 접근해서 자, 여기서 유저 1이라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니크 인덱스 뭐 이런 걸 탈까요? 네임에는 유니크 인덱스가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0.669초. 강사님 669초 뭐 이거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0.00초, 00초 단위로 시작되는 게 아니면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초 안 걸리면 우리 눈에 빠르게 짜지만 사실 느린 거예요. 왜냐면 네임은 우리가 유니크 인덱스를 걸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유니크 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름은 중복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인덱스를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SQL 노 캐시
이렇게 쓰고 explain이라는 게 있어요. explain.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쿼리 전략이라고 해요. 쿼리 전략. MySQL은 내부적으로 쿼리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어요. 쿼리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이 쿼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거를 쿼리 옵티마이저라고 한다. 자, 이 쿼리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SQL한테 너한테 줄 테니까 요거에 대한 전략 좀 설명해 봐. 그러면 전략을 설명해 줘요. 그럼 쿼리에 옵티마이저를 했을 때 이 SQL은 심플 쿼리, 단순 쿼리고 테이블은 멤버에 대한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파시블 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파시블 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용할 수 인덱스는 현재 로그인 아이디다. 그 다음에 키는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네임으로 검색해 볼까요? 네임. 타입은 컨스트 보시나요? 컨스트가 뭐죠?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정이 불가능하다. 자,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로그인 아이디 여러분들 웹사이트 이용하면서 로그인 아이디 수정해 본 경험 있나요? 없죠? 비밀번호 수정해도 로그인 아이디는 수정 불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네임이라 써볼게요. 자, 뭐 얘네 그런 건 없죠. 제약 조건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네임은 타입이 all이에요. 이게 뭐냐면 타입 all이 풀스캔입니다. 풀스캔.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파시브 이제 타입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컨스트. 얘가 유니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익스플레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왜 할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했을 때 회사에서 가끔씩 SQL 최적화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풀스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해결 전략이 있냐 이런 것들을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저도 이제 회사가 안 다닌 지 너무 오래돼서 회사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탐문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포트폴리오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웹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뭔가 느린 것 같아.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하는데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내가 유니크 인덱스를 안 걸었구나. 그럼 이제 이런 전략들을 세워가지고 그때 인덱스를 걸 거는 걸고 그 다음에 뭐 필요가 없는 것들은 굳이 안 걸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략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가서 이게 쿼리가 실행 속도가 느린지 어떻게 하냐? 뭐가 있냐면 슬로우 쿼리라는 게 있어요. 슬로우 쿼리. 그래서 슬로우 쿼리라는 게 있는데 그 슬로우 쿼리를 거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쿼리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